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이죠. 관절이 늙으면 퇴행성이 되는 거예요. 관절염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알아보고요. 세포의 기질, 국소 영역,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관절연골. 연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뼈에 있는 연골을 관절연골이라고 하고요. 또 이 사이에 들어있는 바늘상 연골, 바늘판이라는 게 있죠. 자,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 바늘상 연골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바늘상 연골을 보시면 돼요. 오늘은 관절연골 이야기예요. 관절연골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연골세포. 모든 조직은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딱 동그란 게 있어요. 세포가 있고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포의 기질이에요. 기질. 매트릭스를 그러죠. 매트릭스. 그래서 이 연골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핵이죠. 연골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만들고 세포의 기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연골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풍부한 구조물이 세포의 기질입니다. 매트릭스. 그럼 매트릭스 아시죠? 이렇게 매트릭스. 자, 그래서 거기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의 기질이 관절연골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관절연골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연골세포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포의 기질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물, 그리고 교원질, 교원, 그리고 또 단백다당이라고 해요. 단백다당, 아그리칸. 단백다당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죠. 단백다당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 보시면 돼요. 아그리칸. 그 다음에 교원이 아닌 비교원성 단백질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교원이 있죠. 교원이 있지만 교원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과 비교원이 있더라. 이 네 개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알아보면 비교원 단백질에 좀 알아볼까요? 비교원 단백질은요, 학교 다니는데 교원이 아닌 단백질이죠. 하지만 이 관절연골에서는 좀 정의를 다르게 해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단당류 및 소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의 형태예요. 특별한 형태죠. 연골 전체의 건량이죠. 무게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게 차지해요. 그게 있는 편이겠죠? 기능은요, 연골 세포를 기질에 부착시킵니다. 연골 세포가 있고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단하게 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포가 안 움직이게, 막 움직이면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잖아요. 딱 부착시켜주고, 그리고 크다란 거대 분자를 안정시켜주는. 그래서 연골의 항상성,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고 안 깨지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비교원도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맞죠? 학교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교원이잖아요. 하지만 그 주위에 도와주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사무 인력들이 많아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떠받쳐 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딱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연골세포의 기능을 도와준다. 잘 부착시켜주고, 그게 바로 비교원이에요. 비교원의 역할입니다. 비교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알아보면 앵콜인 이런 게 있어요. 앵콜을 하는데 앵콜인이에요. 연골 세포를 기질의 교원질 섬유망에 고정시켜줍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쭉 넘어갈게요. 그냥. 어쨌든 고정해주는 역할이에요. 다 비교원의 역할은 고정하시옵소서 하죠. 옛날에. 연골 세포에 압력을 전달하는 역할, 고정도 해주고 압력도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 앵콜인. 이런 것도 앵콜이라는 뭔가 부착시켜주는 그런 역할, 앵커 그런 역할이거든요. 또 연골 올리고모 단백질, COMP라고 해요. COMP. 풀네임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카틸리지, 올리고 메트리 프로테인 하는데 이 녀석이 산성의 단백질 역할을 해줘요. 산성 단백질, 알칼리가 아니라. 그래서 연골 세포와 또 결합할 수 있는 능력. 어쨌든 이 다 비슷하죠. 앵콜린도 그렇고 이게 올리고모 단백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골 세포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또 파이브로넥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연골 세포를 기질에 부착시키는 기능. 다 비슷하죠. 앵콜린, 올리고모, 파이브로넥틴 전부 다 부착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비교원 단백질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포의 기질 중에서도 비교원의 역할, 뭐죠? 세포를 기질에 고정해준다, 부착해준다, 압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에 비교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관절염의 원인 두 가지 좀 알아볼게요. 원인 궁금한데요? 나이 들면 생기겠죠. 일단 첫 번째가 연골 세포가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가 오듯이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용골세포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화가 되면은 용골세포의 합성 기능과 세포의 증식 능력이 감소해요. 세포가 커지고 튼튼해야 되는데 증식도 안 돼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돼야 되는데 자꾸 증식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반복적인 손상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은 세포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부종이 돼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발생의 원인은 연골세포의 문제예요. 세포가 늙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연골세포가 늙은 거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연골세포가 있고 주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기질이 있다 그랬죠. 기질이 문제예요. 기질의 손상인데 이거는 과도한 하중이 들어옵니다. 하중. 많이 서 있거나 뛰거나 쪼그려 앉아가지고 압력을 빵빵 주게 되면은 세포의 기질의 하중이 증가되게 되면 교원질의 결합이 거죠. 깨져요. 교원질. 깨지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요. 물이 막 깨지면은 물 들어오겠죠. 밖에 물이 있거든요. 물이 막 들어오면 수압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관절연골이 빵빵하게 팽창돼요. 빵빵히 부어요. 우리 밥 먹고 물 많이 먹고 짠 거 먹고 나면 몸이 붓잖아요. 물도 퉁퉁 붓고. 그래서 이렇게 붓게 되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계적 손상을 쉽게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죠? 연골세포가 늙었다. 두 번째는 기질의 하중이 증가돼서 손상이 됐다. 라는 것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렇죠. 세포의 문제냐 기질의 문제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국소 영역. 이거 갑자기 왜 국소 영역을. 그래서 이거는 연골세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세포의 기질의 구성이나 조직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연골세포는 층이 있어요. 쭉 층이 있는데 이 연골세포예요. 세포가 여기 좀 많아요. 표대층이 많고 밑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를 확대하게 되면 이 두 녀석을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두 녀석을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세 가지 제가 적어놨죠. 연골세포가 있죠. 연골세포가 있고 이 기질이에요. 기질인데 세포 겉기질이라고 있어요.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 겉기질. 그래서 이걸 페리셀루라 매트릭스 기질인데, 그리고 또 요거를 바깥에 있는 또 뭐가 더 있어요? 영역 바탕질. 그래서 영역 바탕질이라는 또 있고, 이 영역 바탕질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사이가 영역 사이 바탕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국소 영역이에요. 국소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런 것까지 좀 구분을 합니다. 안 해도 되긴 되는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겉기질은 연골세포죠. 왜? 이 직접적으로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연골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단백 다당과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영역 바탕질은요. 테리토리얼 매트릭스. 영역인데 테리토리. 그래서 세포 겉기질을 둘러싸고 연골세포의 세포막이 기질에 결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또 원섬유 바구니라고 있어요. 원섬유 바구니. 이름이 이상한데 콜라겐, 피브릴라, 바스켓.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연골세포를 보호합니다. 바구니가 있으니까 연골세포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겉기질도 그렇고 영역 바탕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영역 바탕질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요 영역 사이 바탕질이 있겠죠. 바탕질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기질의 대부분이 영역 사이 바탕질이 되게 되겠죠. 이 녀석들은 일부고 제가 확대해서 그려둔 거고, 실제로는 이게 거의 커요. 그리고 우주 보면 맞죠? 은하계, 태양계만 보게 되더라도 지구, 맞죠? 수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다 금성도 있고 하잖아. 그건 조그맣잖아 이렇게. 맞죠? 지구, 대기, 이렇게 대기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사이 우주는 너무 광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역 사이 바탕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영역 사이 바탕질은 단백 다당이 많아요. 단백 다당이 풍부하고 연골의 기계적 성질에 기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층 이건 질이에요. 질이고 층인데요. 요거는
곡소 영역에 비해서 거시적 개념의 위치 분류가 돼요. 여기 표제층이에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가 표제층.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중간층, 심층, 석회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함유량의 차이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층으로 나누었어요. 요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까지 다 하게 되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짧게 끊으라고 해요. 짧게. 오늘은 이거 알아봐요. 비교원 단백질, 관절염 원인 2가지, 곡소 영역 이거 알아봤거든요. 이해 다 되셨나요?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영상 준비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림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떠나지 말고 조금만 더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엄청 멋있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연골세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골세포가 있고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보이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의 기질, 그리고 곡소 영역까지 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살펴볼까요? 자, 관절염이 원인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연골세포 자체가 그냥 늙은 거예요. 늙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세포의 기질, 특히나 교원질이 손상된 거예요. 이게 교원질이거든요. 교원질이 손상되게 되면 막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지고 그렇게 되면 쉽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얼굴 막 부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되겠죠. 파이브로넥틴, 비교원성 단백질이죠. 이 녀석은 어디 있을까요? 요거예요. 적어놨죠. 파이브로넥틴, 비교원성 단백질의 일부가 되겠죠. 앵커림도 있고 COMP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할은 머리핀 같은 거예요. 머리핀 어떤 역할을 하죠?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핀 꽂으면 머리가 안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 머리핀이잖아요. 머리핀. 요게 이런 거예요. 탁탁탁 들어가니까 딱 고정해주고 안정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머리핀 같은 거 어디 있을까요? 요거 있네요. 파이브로넥틴 여기 탁 꽂았어요. 딱 꽂아가지고 안 움직이게 해줍니다. 아이고,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자, 곡소 영역인데요. 그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포 걷기질, 영역 바탕질, 영역 사이 바탕질. 질자로 끝납니다. 질 3인방. 여기가 이제 그거죠. 세포, 연골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걷기질이 있고, 바깥에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영역 바탕질이 되겠죠. 영역 바탕질이 있고, 요거 빈 공간, 우주죠, 우주. 우주는 영역 사이 바탕질이 됩니다. 이게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죠. 연골세포는 조그마니까요. 좀 찾아볼까요? 이거 질 3인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연골세포 보이네, 맞죠? 연골세포 보이고 이게 쭉 보니까 살짝 이거 보죠? 빨간 거 연골세포를 둘러싸면 약간 빨간 게 이게 세포 걷기질이죠. 걷기질은 상당히 얇아요. 그리고 요거 테리토리얼 이거 보이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빨갛게 있는 부분, 이게 세포 걷기질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 바탕질, 요거를 얇은 막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 바탕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이거 우주 같은 공간, 요거 인터 테리토리얼 매트릭스, 영역 사이 바탕질. 구분되시죠? 잘 보입니다.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이제 곡성역을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다 알 것 같죠. 세포 있고 세포 걷기질이 있고 영역 바탕질이 보이고, 이렇게 이게 흰색 요거 이제 약간 얇은 부분은 영역 사이 바탕질이 되겠죠. 자, 제가 화이트보드의 그림이랑 비슷하죠. 구분되시죠? 이제 세포, 연골세포가 보이고 바깥에 있는 거 요거 세포 걷기질, 더 큰 공간은 영역 바탕질, 흰 공간은 영역 사이 바탕질. 이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다 아시겠죠? 층은 이렇게 표제층, 중간층, 심부층으로 이렇게 석회층을 나누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이게 중간층으로 가면 좀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위가 많아요. 표제층이. 층을 나누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표제층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겉표면에서 모든 걸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되고, 근데 표제층은 좀 얇아요. 이거밖에 안 되죠. 중간층이 대부분 차지해요. 우리 표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투표할 때. 중도층이 많잖아요. 중도층. 중도층을 잡아야 선거를 이기는데, 중도층이 40에서 60%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림 보고 나니까 이해 많이 되시죠? 오늘 중요한 내용들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관절염의 원인만 관심이 있으시죠? 이런 거는 관심 없죠? 근데 이런 것도 좀 기초적으로 알고 있으면 지식이 되겠죠. 큰 지식이 될 거예요. 지루했지만 오늘 영상 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